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8일 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온라인 쇼핑 때 판매업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업체가 입점한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당근마켓 등 개인끼리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하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 가해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상품 서비스의 판매 중개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배상 책임을 피해갔던 플랫폼 업계 관행이 대거 바뀔 전망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선 시대의 역행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편취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한 기밀 및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준도 크게 높여 불공정 행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정부부처나 공기업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 등록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기관 관계자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소니가 일본 8대 가전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음악과 영화 등의 컨텐츠를 정기 구독 방식으로 받아보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면서 21세기형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한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 파나소닉의 영업이익률은 목표치인 5%의 절반 수준인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20세기형 제조기업에 머무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소니는 사업 재편을 통해 과거 주력 사업이었던 제조업의 비중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신 게임, 음악, 영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 이미지 센서 등 부품 산업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핵심 사업부 대부분이 스마일 커브의 양끝단에 위치한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일 커브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인 제조 공정보다 처음과 마지막 단계인 연구 개발, 브랜드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경영 이론입니다. 각 공정의 부가가치를 그래프로 그리면 미소를 짓는 것처럼 U자형이 된다는 데서 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중국이 올 1월에서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60% 넘게 급증한 데 대해 선진국에서 경제 정상화에 대비해 중국산 부품 소재 주문을 대폭 늘린 덕분이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 등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대에 대한 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춘제 연휴 기간 귀향 자제령을 내리는 등 조업 일수를 늘렸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60.8, 유럽은 57.9를 기록했습니다.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뜻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